이게 전자배치 F 전자배치. 그래서 뭐 얘기하려고 하냐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간단하기도 하고 중요하고요. 이제 원자에게 있고 주변에 전자 있잖아요. 이제 전자의 개수는 뭐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 개수와 같이 그지 원자면 이온이면 다르지 맞지? 예를 들어서 원자 상태에서 이온 전자가 좀 더 있으면 음이온이고 그지? 그게 좀 빠지면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아서 양이온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근데 전자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여러 개가 있잖아.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떻게 된다? 딱 하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는 복잡해진다고. 전자끼리 반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예상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저번 수업 때 했던 문제가 없었던 저번 수업에 했던 원자 모형 보면 복잡해져서 확률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 그죠? 그 전자 배치를 어쨌든 그 복잡한 전자 배치를 좀 그나마 간단하게 사실은 사실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사실은 사실이 아닌데 좀 간단하게 이런 범위다 이런 거다라고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첫 번째 내용부터 보면 일단은 전자가 하나 있는 애 수소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수소는 전자가 한 개뿐이므로 그 전자는 어떤 힘만 받냐면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가 땡기는 힘만 받지 그지? 그 얘기야. 원자니까 전자 사이 인력에만 영향을 받는다. 오케이?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양성자 또는 원자에 있으면 전자에 있을 수 있는 궤도 또는 껍질이 있다. 그지? 이걸 KLMN 껍질 이렇게 했었고 누가? 고 아저씨가. 그 다음에 그 이후 확장돼서 그걸 뭐라고? N = 1, 2, 3, 3 라고 얘기했어. 같은 말이야. K는 N = 1이고 L은 2고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같은 말인데 N이라고 표현한 건 뭐라고? 이름이 주양자수라고 했고 주양자수는 현대적 원자고 확률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 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번 수업 때 얘기했었던 양자수가 결정되는 양자수 몇 종류가 있었어? 4종류가 있었어 그지? 주양자수 그 다음 뭐지? 부양자수라고 하는 게 있었어. 방위양자수라고 얘기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자기양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핀양자수. 자, 이 4개의 양자수가 있고 그 양자수에 맞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4개의 양자수가 하나하나 배울 때 그런 규칙이구나 알았어 하고 넘어가는데 이거 좀 공부 안 하고 다시 보면 완전히 무너져 있어. 보통은 그래. 뭐 거의 대부분 안 써요. 완전히 무너져 있거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10번 이상 봐도 된다고 반복해서 완전히 특수하게 만들어야 아니면 계속 헤매. 알겠지? 계속 헤맨다고 생각해. 알겠지? 성실하게 하면 돼. 무조건 문제는 알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조건 뭐 방위양자수, 부양자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치? 같은 말이야. 오케이? 다른 양자수하고 관계없이 주양자수 같은 에너지 결정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역으로 생각해봐. 그럼 이 수소가 아닌 다른 원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전자가 2개 이상 있고 좀 복잡해진다고 아까 말했지. 복잡해지면 주양자수와 같더라도 같은 껍질이더라도 어때? 그 전자가 들어가 있는 그 오비탈, 그지? 오비탈의 모양이나 패턴이 달라지면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뭐 말인지 지금 수소에서는 같다고. 주양자수가 결정되는 에너지는 거기 있는 전자들은 다 같다고.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양자수 커질수록 주양자수가 커진다면 뭘 뜻하는 거니? 원자핵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어떻게? 날 봐야지. 내가 설명한 의도가 아니고 집중해서 알겠지? 응? 놓치는 만큼 틀리는 거야. 수업 태도. 오케이? 약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껍질이 이제 점점 커진다는 거, 주양자수 커진다는 거지, 그지? N1, 2, 3 이렇게 커진다라고 했어. 그 규칙을 했는데 주양자수 커질수록 전자가 원자에서 멀어진다.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뭐 인력이 약해져서 이거 이해 못합니다. 아무도 이해 못해. 인력이
약해지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데? 이해 못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 만류인력 중력이랑 같다고 했어. 그지? 지구로부터 멀리 있을 때하고 땅에 있을 때 어느 쪽이 에너지 크다? 멀리 있을 때 크다고. 높이 있을 때 크다고. 왜? 얘 떨어져서 같은 위치에 가면 뭐가 있어야 돼? 운동 에너지 있다고 했지, 그지? 똑같은 위치다 운동 에너지 더 있잖아.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위에 있는 애가 원래 에너지가 컸다라는 거야. 자, 중심에서 당기는 어떤 힘이 작용할 때 이게 중력이든 만류력이든 뭐 전기력이든 자기력 상관없어. 멀리 있을 때 에너지 크다고. 그 다음에 두 입자가 밀어내는 힘을 작용할 때 어떻게?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에너지 커. 왜? 밀려나가면서 이 위치에 왔을 때 또 운동 에너지 가지게 될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자,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전자가 멀면 어쨌든 잠재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커. 이쪽보다 에너지가 크다고. 여기 이제 원자 해결 됐니? 좀 관심 있게 좀 표정, 밝은 표정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 됐지? 그래서 에너지 중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 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요. 에너지 크기가 커진다. 이게 종합적으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수소만 얘기하는 거야. 수소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다. 자, 여기 있는 숫자는 뭐지? 이게 주의할 수야, 맞지?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주의한 수고. 그 다음에 붙어있는 이 알파 뜻이 뭐야? 이거는 부양자수, 그지? 부양자수에서 자기 양자수를 넘어가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일종의 전자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확률 공간의 모양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S는 뭐라고? 동그란 공간, P는 뭐라고? 피넛, 땅콩처럼 생긴 공간, 그지? 그 다음에 D는 막 원형에 막 이렇게 원추가 막 되게 붙어있고 이런 공간이 있어요. 안 배운다고 했어. 너무 복잡해서. 됐지? 어쨌든 모양이 다르다고 했고.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1일 때는 그냥 1에 들어가 있는 주양자수가 1에 들어가 있는 전자는 다 에너지 같아요. 그 다음에 2에 전자가 들어간다고 하면 2S에 들어가든 2P에 들어가든 다른 공간이든 2S, 2P 다른 공간, 동그란 공간, 땅콩 모양 공간, 다른 공간이지, 그지? 다른 공간에 들어가든 수소는 에너지가 같다고. 이꼴 3의 SPD 에너지 다 같다고. 4의 SPDF 에너지 다 같다고. 주양자수만 하나 결정되면 그 오비탈의 모양하고 상관없이 에너지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다시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보면 전자가 2개 이상 있으면 이거는 에너지가 달라진다. 스플릿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자고. 수소는 그런데 보면 좀 길지?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중에서 이제 전자가 2개 이상인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소 빼고 다야. 수소 빼고 다. 다가 이제 다전자 원자인데 전자가 2개 이상의 원자의 경우에는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있겠지, 그지? 얘 때문에 복잡해진다고 아까 얘기했었어. 그지? 그래서 복잡해진다고 한마디로 복잡해진다.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 공간인 오비탈, 그지? 오비탈이 어떤 오비탈이 있는지에 따라서 에너지가 좀 다양해진다고 하는 거야. 아까 뭐라고? 수소는 주양자수 같으면 뒤에 붙어 있는 알파벳하고 상관없다고 하죠. 다 같다고 했는데 요번엔 달라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수소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럼 다전자 원자에서는 그 전자사의 반발력 때문에 중기가 오비탈의 모양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비탈의 모양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뭐라고? 여기 S, P, D, F라는 모양에 따라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야. 주양자수가 같아도 3S, 3P, 3D가 각각이 다르다는 거야. 얘기하는 거고. 종류에 따라서 전자와 반발력이 달라지는데 지금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 전자와 반발력이 달라지므로 방해 안자수에 따라 오비탈 에너지 중에 다른데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근데 방해 안자수가 뭐라고 했어? 방해 안자수가 뭐라고 했어? 모양이라고 했어. 방해 안자수 0이면 뭐지? 이걸 S 오비탈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지? 1이면 뭐? P 오비탈, 그지? 2면 D 오비탈, 3이면 F 오비탈. 근데 D하고 F조차도 우리는 모양을 아예 안 배운다. 그냥 순서만 알고 있어라. S, P, D, F 0, 1, 2, 3 L값이 방위양자수 또는 부양수 같은 말이야. 됐지?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1S보다 2가 커요. 2S.
근데 ES보다 EP가 커. 아까 수소에서 어떻게 됐어? 같았지, 그지? 근데 SP 순서대로 커진다고. SP, DF 순서대로 커지는 거야. 다전자 원자에서는 에너지 크기가. 됐니? 그래서 ES, EP, 그 다음에 3S, 3P, 3D지, 그지? 4S, 4P, 4D 뭐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입니다. 자, 순서대로 가보면 1S, 그 다음에 2에는 SP 있으니까 2S, EP, 3에는 SPD 있으니까 3S, 3P, 3D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3쪽이 SPD 이렇게 에너지 올라가다 보니까 4쪽이 처음인 4S보다 3D가 더 커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전 현상이 나왔어. 뭐에 대한 역전 현상이야? 이 주양자수에 대한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주양자수 4인 경우에는 4S가 3인 경우에 3D보다 에너지 살짝 작더라고. 이게 예외니까 이건 반드시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익숙해져야 돼. 알겠지? 그렇게 되고. 자, 요거는 여기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전혀 과학적이잖아. 근데 보통 이런 규칙을 갖고 있더라. 근데 그 규칙에 대한 설명을 못합니다. 아무도 설명 못해. 과학적이지 않은데 대강 이렇더라라고 하는 거고, 이게 오지선다의 어떤 규칙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는 할게. 알겠지? 받아들이긴 하되 나도 설명 못합니다. 그냥 결과를 보고 이렇게 규칙을 만든 거야. 결과를 보고 이유를 따져서 규칙을 만든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 규칙을 만든 거야. 오케이? 양자수와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는 거야. 양자수는 아까 주, 부, 자기, 스핀 이렇게 했었다고 했지, 그지? 근데 그 중에서 자기 스핀 빼고요, 주, 부의 합을 비교를 하려고 해요. 봐봐. 주와 부가 방위 양자수니까 n 더하기 1이지, 그지? 부 양자수 n이고요, 방위가 또는 부가 부 양자수가 n이잖아, 그지? 이게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야. n 더하기 1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 크고, n 더하기 1이 합해서 같을 때는 어떻게? 주양자수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이해를 해야 돼. 이유는 없지만 그 규칙을 받아들여야 돼. 됐지? 두 개 합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자, 봐봐. 4S하고 3D를 비교해볼게. 4S의 주양자수는 이 숫자야. 4지. S 오비탈의 부양자수 뭐라고? 아까 0이라고 했지, 그지? 익숙해져야 돼. 됐지? 그 다음에 이쪽은 어때? 주양자수 3이지. D 오비탈은 SPD잖아. 세 번째지.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0, 1, 2야. 그지? 2지. 그래서 이 2라고 하면 이건 4, 5. 이쪽이 더 크잖아. 합이. 그지? 그러니까 3D가 4S보다는 에너지가 크다. 이 예외를 설명할 수가 있죠. 정말 되겠지? 하나의 더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4D와 우리 연습해보자고. 4D와 5P 해볼게. 얘 주양자수는 4고요. D 오비탈은 D는 2라고 했지, 그지? 부양자수가 0, 1, 2, SPD. 됐지? 그 다음에 얘는 주양자수 5고 P는 SP니까 1이지 1. 맞지? 그럼 이것도 6이잖아, 그지? 그때 두 번째 규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거야. 어때? n 더하기 1이 같을 때는 주양자수가 클수록 크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같기 때문에 주양자수 4와 5니까 이쪽이 더 큰 거야. 이쪽.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사실 이거 비교하는 게 거의 안 나와. 어디 4, 5, 주양자수 5는 사실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원소 중에 주양자수 5에 전자가 들어가는 애가 없어요.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할게. 결과에 따라서 인과관계 없이 그냥 정해본 규칙이 뭐라고? n 더하기 l이 크면 클수록 뭐라고?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더 크다. 그 다음에 같으면 n 더하기 l 같으면 n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n이 더 클 때 에너지가 크다. 이 두 가지 얘기야. 됐나요? 넘어갈게요. 지금 얘기하는 건 다 뭐지? 다전자 원자. 그러니까 수소 빼고 헬륨부터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도표는 뭐냐면 수소와 다전자 원자에서
오비탈에 따른 에너지 크기를 y축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간단해. 수소는 어떻게 돼? 주양자수 1일 때는 S 오비탈밖에 없지, 그지? 맞지? 1과 부양자수 0밖에 없잖아, 맞지? 2일 때는 2면 뭐야? 부양자수가 0부터 해서 n-1까지 주니까 2 빼기 1까지, 그지? 0, 1 부양자수 0, 1인데 0이 S 오비탈, 1이 P 오비탈이라고 했어요, 그지? 그 다음에 3이면 3에 0, 1, 2 하나 더 늘어나겠지. 3은 0, 1, 2, 3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지? 부양자수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 전자 하나 있을 때는 SP, SPD 구분할 필요 없이 다 똑같다고 주양자수 같은 게 똑같다고 에너지가 전자가 여기 들어갔든 여기 들어갔든 에너지가 같다. 여기 들어갔든 여기 들어갔든 에너지가 같다 라는 뜻이야. 여기하고 여기 다르지, 그지? 여기가 에너지 높지, 그지? 그거 당연한 거야. 뭐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수소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소로 비교해서 다전자 원자를 배우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어떻게 된다고? 같은 주양자수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우상향. SPDF 가면 이 우상향한다고. 에너지 조금씩 높아진다는 뜻이야. 근데 아까 뭐랬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 주양자수에서 SPD까지 우상향했는데 네 번째 처음 게 3기 오비탈보다 에너지 살짝 작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게 예외라는 거야. 두세 번 얘기했으니까 좀 받아들일만 할 거야. 됐지?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넘어갈게. 한 방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자 배치의 기본 규칙을 쭉 정리를 해놓은 페이지. 오케이. 전자 배치 규칙. 그래서 전자 배치는 표시하는 방법을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 첫 번째가 오비탈 기호를 사용한다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3 d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간다 하면 숫자 3 쓰고 그다음 d라고 쓰는 거야. 됐니? 됐지? 그다음에 여기는 오른쪽 아래에는 뭐 어떤 모양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를 표시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이게 p 오비탈 p는 뭐라고? x나 y나 g라고 표현한다. x 쪽으로 p 넣어, y 쪽으로 p 넣어, g 쪽으로 p 넣어. 됐지? 됐지? 세 가지 방향, 세 개가 있거든. p 오비탈이 뭔지 알지, 그지? p 오비탈 세 개가 있다고 했어. 그렇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차수처럼 쓰는 건 뭐냐면 여기 이 오비탈 종류에 들어가 있는 전자의 개수를 씁니다. 예를 들어 5개 들어갔으면 5, 1개 들어갔으면 1 이렇게 쓰는 거야. 됐니? 됐지? 오비탈 기호를 가지고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오비탈 상자를 가지고 나타내는 표현 방법인데 결국은 세분화된 오비탈에는 한 오비탈마다 전자 몇 개까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 됐지? 이 규칙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1s 오비탈이 있다고 하자. 사각형 상자로 하나 표현하는 거야. 2s 오비탈이 그 다음에 에너지 크기잖아, 그지? 또 표현하고 2p 오비탈 있지, 그지? 요번에는 p 오비탈은 상자가 3개거든. 3개를 동시에 표현하면 되지. 그 다음에 3s 오비탈, 3p 오비탈 이제 영상에서 안 보일 건데, 그 다음에 3d 오비탈이 아니고 4s 오비탈이 먼저 나온다고 했어요. 에너지 나눠서. 그 다음 3d 오비탈은 뭐? 여기다 할게. 이거는 5개지. 그러니까 S 오비탈은 한 상자가 하나고 P 오비탈은 상자가 3개고요. D 오비탈은 5개라. 1, 3, 5, 7, 9 이렇게 홀수 규칙으로 오비탈 크기의 그 방위 수가 늘어난다고 했어. 등차수이지. 됐지? 이렇게 된다고 했어. 여기 채우는 거야. 한번 채워볼게. 예를 들어서 CL 염소야. 17번이고, 맞지? 얘는 어떻게? 전자가 어떻게 채워져야 돼? 일단 그 바로 밑에 나올 건데 전자가 채워질 때 당연히 전자는 에너지가 낮은 안정한 곳부터 채워져. 안정한 곳이 뭐냐? 에너지가 이쪽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니까 여기가 제일 낮은 거거든. 여기서부터 채워지는데 여기 몇 개? 2개 채워져. 전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화살표로 표현하거든요. 2개는 화살표로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표현하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17개 채워야 되지. 먼저 보면 17번이니까 계속 해볼게. 2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합쳐서 10개입니다, 이제. 됐니? 그 다음 또 2개, 12개, 하나, 둘, 셋 하면 15,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알겠니? 이렇게 오비탈 3자 모형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 전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전자 이렇게 들어가 있다. 한 원자에서 에너지 낮은 1에서 5비탈부터 1로 5비탈. 그지? 주양에서 1부터 3까지 가지지? 3까지 세 번째 꼭지까지 있네. 전자. 오케이?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둘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이 규칙이 3가지가 나와. 이 규칙대로 전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게 A, U, F, B, A, U, 아프바우. 독일어야. 나도 잘 몰라. 아프바우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쌓아서 들어간다는 뜻이야. 얘는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낮은 데 먼저 쌓아놓고 그 다음에 쌓고 그 다음 쌓고 해야 되지. 낮은 데라 보면 에너지가 난다는 뜻이야. 자연의 법칙이지.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차고 들어간다. 물을 이제 컵에 넣어도 낮은 데부터 이렇게 채워지잖아, 그지? 맞지? 똑같아. 전자도 원자에 채워질 때는 에너지가 낮은 그 주양도수 1인, 그지? 1에서 5비탈부터 이렇게 채워서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게 쌓은 원리다. 어렵지 않지, 그지? 쌓는다는 거. 바닥 상태 뭐라고 했지? 바닥 상태가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차곡차곡 들어가냐. 가장 안정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전자가 어떻게 더 에너지 높은 대로 이렇게 전이 하나라도 전이 돼 있으면 불안정한 상태라고 해. 이걸 들뜬 상태라고 한다고 써요. 몇 개가 전이 돼도 상관없어. 하나라도 그 바닥 상태에서 달라져 있으면 건 들뜬 상태.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닥 상태 원자는 에너지 주율이 가장 낮은 5비탈부터 차례로 전자가 배치된다. 아프가 프린시플. 그러니까 1S, 2S, 2P, 3S, 3P에 그 다음 뭐라고? 4S 다음에 3D. 그지? 4S 3D가 예외라고 했어. 몇 번째 얘기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거. 쉽지? 두 번째가 뭐냐면 훈트 규칙이라고 할게. 훈트 규칙. 먼저 할게. 내 생각의 논리로는 이게 두 번째야. 훈트 규칙이 뭐냐면 훈트는 내가 10대 후반 때는 이렇게 배웠어. 좌석 버스의 원리라고 배웠어. 좌석 버스는 이제 딱 타고 앞에 타면 양쪽으로 두 자리씩 일반적인 좌석 버스. 이제 두 자리가 예전 때는 303만 했지. 이렇게 이 자리에 업무를 하고 이렇게 있고 저기 하면 있어. 두 자리. 그럼 여기 비어 있잖아, 그렇지? 비어 있는데 내가 굳이 가서 여기 앉으면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여기 비어있고 저기 다 비어있고 불편하겠지. 어때요? 불편할까요? 안 할까요? 안 불편하면 안 돼. 난 이상한 사람이 난 처음 보는 사람이야. 처음 보는 사람이 자리 다 비어있는데 다 비어있는데 여기 앉으면 아니 좌석버스 전체 45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3명 앉아있는데 옆에 앉으면 이상하잖아. 이렇게 실제로는 되게 불쾌할 수도 있고 이상할 수도 있어. 근데 되게 냄새나는 아저씨야. 막 코파고 옆에서 불편하겠지, 그지? 자, 사람은 당연히 이제 다 빈자리 쪽을 앉는 걸 선호할 거야. 왜? 긴장할 필요가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맞지? 마찬가지 전자도 이렇게 아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사각형으로 나타냈잖아. 공간이 있는데 에너지가 똑같은 공간이 있다고 하면 공간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 전자가 있는 공간이 있고 하나가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 이제 전자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어. 당연히 피해서 안 들어가 있는 공간으로 가겠지. 그게 더 편하잖아. 굳이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데 전자가 들어가는데 비집고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게 뭐냐? 훈트의 규칙이다 라고 하는 거야. 좌석버스 원리. 보면 알겠지? 이거는 어디에서 적용이 되니? S오비탈이 적용이 안 돼. S오비탈 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가서 또 들어가야 돼. 맞지? 근데 P오비탈은 뭐니? 방이 3개나 있잖아. 그렇지? 3개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 3개 있는 방에 전자가 5개 들어간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거 지금 없다고 해. 없다고 생각하자. 내가 이제 그릴 거야.
전자가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인정? 다 비어있어. 5개 넣을까요? 자, 물어볼게.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비어있는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돼. 상관없어. 왜 돼? 여기서 말하는 이 방, 이 방, 이 방은 에너지가 똑같은 거고 방향성만 다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디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야. 됐니? 빈 곳이 세 군데 있으면 그 눈 감고 세 군데에서 중에 한 군데 들어가는 거야. 중간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오케이? 예림아 피곤해? 알겠지? 자, 이제 이게 하나 들어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아까 말했잖아. 훈트 규칙이 위배되는 거야. 그러면 빈자리 있는데 왜 여기 들어가? 이상한 짓이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난 여기 들어갔다 칠게. 두 번째 게.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들어가야 돼?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 돼. 맞지? 비어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야. 여기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니? 세 개가 있을 때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하나 있는 게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하다, 낮다라는 거야.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먼저 들어간다고. 더 긴장이 없는 편한 쪽으로 들어간다고. 됐니? 그래서 세 번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번째는 어쩔 수 없어. 또 세 개가 조건이 똑같아졌지. 하나씩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물론 나는 이제 한 자리씩 있으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어쨌든 여기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이 중에 여기 한번 들어가보자.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간다면 여기 이 중에 여기 한번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요거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됐지? 오케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마지막에 이제 파울리. 파울리도 사람 이름이야. 베타 원리. 이 베타 원리를 절대 학교 가서 베타 멋있다. 알파가 아니고 베타 원리. 베타 원리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하거나 쓰면 안 돼요. 이건 베타가 아니야. 베타가 아니고 밀어낸다. 익스클루전. 밀어낸다. 왕따를 만든다. 이런 뜻이야. 베타 시킨다. 라고 하는 거야. 파울리 베타 원리는 내가 전자에 있을 때 똑같은 조건의 전자 보면 그 밀어내버린다는 뜻이야. 베타 원리. 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고. 그렇지?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3표 비탄이 이렇게 있다. 2표 비탄이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들어갔어. 세 개가. 됐지? 세 개 들어간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들어갈 수 있다고.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데 봐봐. 아까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화살표를 이렇게 서로 방향 반대되게 그렸지. 그치? 그치? 반대되게 그렸지. 근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이 설명을 해볼게. 이 전자를 화살표로 나타낼 때 그 화살표의 방향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회전하거든. 회전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근데 같은 방향의 화살표는 뭘 뜻하는 거냐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뜻이야. 두 전자가 하나의 공간에 같은 방향의 전자가 두 전자가 회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다 풀어서 설명할게. 다 풀어서 설명할게. 응? 그리고 이제 이해할 만큼만 받아들여. 자, 전자는 전하입자야. 전하입자가 공간상으로 이동하는 걸 전류라고 해요. 근데 공간상의 회전 운동도 변하거든. 회전 운동하면 이 전자가 뭘 갖게 되냐면 알지?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공간상의 전하가 이동하면 그 전류인데 그 전류 흐름 주변에 자기력이 생긴다고. 됐니? 자, 전자가 회전을 하면 얘는 자기장을 만들어. 여기 있는 전자도 똑같은 방향 회전하면 똑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고. 똑같은 방향의 자기장끼리는 어떻게 돼? 밀어내겠지, 그지? 전자하고 전자잖아. 전기로 봤을 때도 어때? 같은 부호의 전하입자잖아, 그지? 전기력으로도 청력이야, 밀어내는 거야. 근데 자기장으로도 밀어내지, 그지? 그러면 좁은 하나의 공간에 같은 방향으로 도는 전자 두 개 같이 있을 수 있냐 이거지. 아예 이거는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야. 불가능한 일이 된다고. 잘 기억해두라고. 문제 절대 나와 이거. 알겠니? 이거는 그냥 에너지가 높고 불편한 어떤 상태가 아니야. 아예 있을 수 없는 상태라고. 불가능한 일이야. 아까 봐. 예를 들어서 이 전자가 세 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안정하잖아. 그지? 얘가
근데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있을 수 있니 없니? 있는 거야. 이건 있는 거야. 그냥 다만 불안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니가 더 안정하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에너지가 높은 상태니까 이건 뭐니? 들뜬 상태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들뜬 상태. 있을 수 있다고. 근데 뭐라고? 이거는 아예 불가능하고 없다고. 같은 방향은 아예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한 게 아니고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는 뭐니?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설명이야. 됐지? 이건 뭐니? 이건 안정해지기 위한 설명이지. 맞지? 이건 일어날 수 있고 일에 대한 설명. 그럼 아주 자연스러운 논리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이 있는데 이 하나의 방에 전자가 3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제 이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니? 3개가 들어가면 일단은 2개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려고 하면 방향이 반대였어요. 맞지? 그럼 마지막 3번째 전자가 들어가면 3번째 전자는 화살표가 위쪽이거나 아니면 아래쪽이거나 맞지? 위쪽이어도 얘 때문에 밀려나? 없어. 불가능해. 아래쪽이면 얘 때문에 또 밀려나지. 그지? 다른 쪽, 가로 쪽 이런 거 없어요. 전자의 회전은 서로 한 방향과 반대 방향이 있는 거야. 수직선에서 방향, 플러스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3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이 규칙, 전자가 들어가는 규칙. 오케이? 이 3가지 규칙을 다 포괄하면 이게 익숙해지면 어떤 원자로 딱 주면 다다다다다다 그릴 수가 있어. 아주 쉬워요. 익숙해지면 쉬워요. 됐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전자 배치 규칙, 파울리 베타 원리 여기 조금 읽을 게 있을 거 아니야. 밑줄을 좀 그어줄게. 딱 읽으면서 전자 배치 규칙은 이 3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싸움은 파울리 베타 원리 순수 규칙으로 만족하는 거고. 아까 말했지. 파울리 베타 원리는 만족하지만 싸움 원리는 훈트 규칙에 어긋난 진짜 배치는 파울리 베타 원리는 만족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거를 어긋나면 이건 불안정한 상태. 즉 뭐니? 불안정한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한다고 했어. 근데 뭐라고? 그러나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 배치는 아예 뭐라고? 불가능하다고. 이게 문제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됐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자 배치 규칙의 핵심이야. 그래서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 핵심이자 예외잖아. 예외이기 때문에. 아까 뭐 했어? 4S3D 안 나올 수 없고 이거 안 나올 수 없다고. 그게 파울리 베타 원리 기준으로. 파울리 베타 원리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제 같은 에너지 공간에 어떻게 화살 즉 그러니까 스핀의 방향이 같게 동시에 2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야. 이제 이거를 좀 더 교양 있게 또는 좀 복잡하게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3개 이상 배치될 경우는 이렇게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거 하면 해볼게. 예림아 예를 들어 주양자수 2 부양자수 0, 0, 2 S오비탈이지 맞지? S오비탈 그렇지?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는 뭐야? 0이지 맞잖아? 자기 양자수는 어떻게 된다고? 부양자수 L이 결정되면 헷갈리지? 다시 없지? 마이너스 1부터 L까지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게 2였으면 마이 1, 0, 1, 2 5개 이게 뭐니? SPT, D오비탈이야. D오비탈이잖아. 그러니까 5개까지 방이 사각형 방이 5개 있다는 거야. 마이 1, 0, 1 있는 P오비탈은 뭐니? 부양자수 1이지? 방이 3개 생기는 거야. 그렇게 된다고 했지? 그지? 0이야. 다 됐지? ES오비탈 됐고 그 다음에 뭐니? 여기 마지막에 양자수 뭐라고? 스핀 양자수라고 했지. 스핀 양자수는 상징적인 의미로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게 뭔데? 방향이야 방향. 이게 위쪽 방향, 이쪽, 이건 아래쪽 방향 얘기하는 거거든. 됐지? 그러니까 4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라는 거는 뭐니? 같은 하나의 방에 같은 방향으로 들어간 전자입니다. 근데 그건 뭐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파울리 메타론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쪽은 뭐냐면 방금 그 규칙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예시를 적용해보는 페이지라고 생각하면 볼게. 바닥 상태의 전자빛이 뭐냐 하면 싸움 원리, hunter 규칙, 베터 원리 다 적용해서 차곡차곡 들어가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질소 원자번호 7번이네. 그럼 전자 7개있지. 어떻게 하면 돼? 그리라고. 사각형 1s 하나, 2s 하나, 2p 3개 이렇게 그리라고 있다. 원자번호가 좀 더 크면 2p 다음에 3s, 3s 하나, 3p 3개, 4s 하나, 3p 5개 이렇게 그리라고. 어렵지 않지 그지?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아. 그래놓고 어떻게 1s부터 어떻게 채워? 한 방에 2개씩 방향은 반대로. 근데 P오비탈은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3가지 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씩 분명히 들어가면 7개 끝 이렇게 돼. 이게 바닥 상태. 이걸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없고 여기 생겼다 이러면 이거 그 상태야. 그리고 방금 여기서 이거 없어지고 여기 이렇게 있다면 이건 불가능한 상태예요. 불가능. 맞아,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자, 들뜬 상태 전자빛을 보면 봐봐.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지. 하나 하는데 여기 하나 있어야 될 게 이쪽으로 왔어. 이건 들뜬 상태야. 그다음에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왔어. 이것도 들뜬 상태야. 맞지? 에너지 이쪽으로 가면 커지니까. 다시 말할게. 같은 오비탈에서도 여기 있는 홀로 있는 전자보다는 쌍으로 있는 전자보다 더 에너지가 높은 거야. 아예 같진 않아. 왜? 얘들은 약간의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긴장 상태가 생겨서 에너지가 높아. 됐니? 그래서 들뜬 상태라고 얘기한다. 알아두시면 돼요. 탄소는 뭐지? 6번이지? 6번은 잘 봐봐. 얘들만 집중해. 툭툭툭 한 번씩 떨어져. 자, 어떻게 두 개, 그 다음에 6번이니까 2개 더 하면 되지. 2표부터 아까 말했잖아. 첫 번째, 두 번째 방이나 1, 3, 2, 3 모두 상관없고 똑같다고 이거. 하나씩 들어갔으면 에너지 똑같아. 방향성 고려하지 순서가 없다. 오케이? 셋 다 바닥 상태인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이론 내용이 마지막이야. 이온의 전자배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쉬워. 양이온 어떻게 되겠니? 양이온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지?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한두 세 개가 날아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 나트륨 11번 둘 6이니까 10개. 그 다음에 3에서 5부터 1개 있거든. 원래 원자는 이거 하나 없어지면 이렇게 뭐니 2S와 2P부터 몇 개? 8개 전자 채워지지. 이게 어떻게 규칙이었어 우리가 이 단계 배워봤잖아. 됐니? 이렇게 채워지고 Na 플러스 1 플러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이온은 어떻게 돼? 산소는 8번인데 둘 4개에서 다 합해서 8개 될 거야. 8번. 그지? 그럼 여기 하나 다 채워져야지 이때 규칙 만족하거든. 2개가 이렇게 화살표 다른 방향 채워진다는 뜻이야. 다른 데 적용할 수 있겠지, 그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따가 쉬는 시간 이후에 앞에 거 원자 모양하고 가능하면 이제 이쪽 거도 조금 문제 같이 풀어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같이 풀어보면 감을 좀 잡을 가능성이 높지. 뭔지 알지? 그렇게 한번 해볼게. 좀 쉬세요. 푹 쉬어. 엎드려.